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 서울 조계사에서 가졌던 북콘서트. 송 전 대표가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거친 말들을 쏟아냈는데 주말을 거치면서도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제가 방송 용어로도 부적절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먼저 송 전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범죄 카르텔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송 전 대표가 이 어린 놈이, 이 건방진 놈이 등등의 발언을 쏟아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즉각 반박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글을 발표했어요.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라고 시작하면서 이런 문장들을 적었습니다.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추잡한 추문에 휩싸인 바 있었다.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에 아마 순서를 매기면 송 전 대표는 저 맨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글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저 두 분의 그 언어를 보면 정말 갑갑하지 않겠어요? 정치라는 게 언어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냥 폭력적인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특히 송영길 대표는 그 민주당의 그 당대표이기도 했고 원래는 참 점잖은 분이시고 그 아주 부드러운 분인데 뭐 화가 났을 것이니까 저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쓸 말 안 쓸 말 골라서 해야죠. 너무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한 건데 그런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드셨습니까, 송 전 대표? 저는 송 대표의 발언 또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 586 운동권 선배들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60세 이상 된 분이 50세 한동훈,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학번 동기인데요. 애로 보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로 애다. 첫째는 나이가 낮다. 두 번째는 학생 운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건데요. 소위 길거리에서 데모하지 않았다라기 때문에 정치권에 와서 뭐 이렇게 정치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다? 이제 나이가 벼슬인 세상은 지났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의 정치는 민주화 운동의 훈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갖고 경쟁하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격하게 화가 났다고 해도 뭐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 애다. 그리고 한동훈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가 한동훈 장관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는 걸 여지없이 드러낸 겁니다. 한 장관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동훈이 있으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너무나 민주당의 속좁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줬던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반박을 했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이 좀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설전에 참전을 오늘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정신이 좀 나갔다, 맛이 좀 갔네요. 이런 표현을 쓴 바가 있었는데요. 민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검찰청 방문하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 내용.
영치금 보내면 법무장관 맞아요? 어떻게 돼요? 영치금. 아유 참. 보내는지도 법무장관 잘 맞아요? 모르겠고.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내면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그 저는 수사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제가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민영배 의원 그동안 저렇게 얘기해 왔는데 오늘 오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이없는 XX네 이렇게 올렸어요. 감들 잡히십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이없는 XX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었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것은 한동훈 같은 XX들이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본분을 개무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민영배 의원이 올린 글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장해찬 최고 한 말씀 하시죠. 일단 네. 국회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말하는데 면죄부를 얻었습니까? 지금 민영배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서 예. 더군다나 같은 당의 대선배임에도 불구하고 GSGG라는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막말 영어로 썼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잖아요. 예. 같은 당을 대상으로 하든 남의 당을 대상으로 하든 또는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든 얼마든지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거. 예. 이 공인인 국회의원들이 언어의 품격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 주면서 저 막말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격식과 정도를 갖춰서 논리적으로 한 장관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비판하면 되고 그에 따른 한동훈 장관의 반박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는 XX네 이런 식의 비속어나 막말이 유추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지금 사실 국회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화해졌죠. 윤리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하라 했는데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뭉개지 않았습니까? 허허. 22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를 외부 인사로 전원 구성하고 강력한 정권을 부여해서 그런 코인 같은 범죄 의혹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막말에 대해서도 고강도 징계를 해야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영배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오늘 글을 올리면서 자 보세요. 어이없는 XX네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 저 XX에는 민영배 의원이 진짜 이렇게 올렸어요. 저 동그라미 두 개에 자식, 뭐 저 자식의 뭐 방언이죠. 자식, 뭐 사람, 인간, 분들 뭐 이런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었는데 잘 골라지지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아마 그 단어를 민영배 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의 장윤미 위원이 나오셨는데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이런 거친 말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 공천 뭐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정치는 말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비판을 하더라도 전제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우시죠. 예, 확정적인 범죄자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자범이라는 언급도 서슴지 않고 올렸지만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하더라도 어린 X, 건방진 X라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예. 다만 이제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좀 이 논란을 시작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반박 내용도 좀 수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잡한 추문 운운하면서 이른바 본인을 향한 메시지를 비판하고 방어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메신저를 어떤 추문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똑같이 본인도 격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쯤에서 뭐 민영배 의원 포함해서요 멈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괴물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자신도 괴물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막말한 분들 지금 뭐 총선 기획단에서 총선에 그러니까 공천할 때 불이익을 줘야 되냐? 불이익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 지금까지 했던 아주 저 일탈한 언어들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척결해야 민주당이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거 그냥 온정주의로 넘어가면 저걸 그냥 재미로 멋대로 그냥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박수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개딸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일그러진 이 문화를 극복하려면 저렇게 막말하거나 모욕적이나 폭력 언어 쓰거나 뭐 이런 일탈한 거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계를 가하고 예. 공천에 불이익을 줘야 당내에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장 변호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장 변호사가 지금 저기 총선기획단 위원이시니까. 총선기획단 위원님께서. 실세시니까. 아니 저는 총선기획단은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공천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제가 주신 말씀 잘 기준을 딱 새기고 세워서, 예. 잘 새기고 활동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새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